많은 정갈 자리가 대통령 조 바이든이 된 뒤 변화를 일으키는 사례가 점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갱신과 관계에 연관되면서 금성을 악화하는 특징이 곧 한국에 일어날까요? 어머, 굉장히 점술사적인 표현으로 말을 했네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늘 이야기하지만 네. 별자리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1시에는 밥 먹는 시간이다. 5시는 퇴근하는 시간이다. 네. 아침 9시는 기상 시간이다.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하잖아. 그것도 사실 자연계에는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나눠갖고 1시, 2시, 3시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야. 네. 그리고 그 시간에는 보통 뭘 한다고 의미 부여를 해놨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습관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굳이 거기에 무슨 별이 있어서 뭐다, 이거는 난 아니라고 봐. 다만 우리가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왜 쓰죠? 시간이 있어야만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출근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시간 정해놓고 몇 시까지 출근해. 그리고 몇 시에는 퇴근이야. 요 기간 동안 일해. 일 열심히 하고 일 안 하면은 추가 뭐 일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들. 이런 정해지는 규칙이 만들어진 게 시간이 만들어짐보다 된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점성술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런 그 해석들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한 거지, 그렇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금성이 뭐 악화하는 특징이 한국에서 뭐 이런 말들, 글쎄 나는 특별히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를 일으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겠지. 왜? 일종의 계획이거든. 네.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겠다. 몇 시에 무슨 일. 이건 계획이거든. 맞아요. 계획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성술을 믿는 큰 세력들은 당연히 그렇게 맞춰서 간다. 그러나 이거 퀴즈죠. 엿장수가 1초에 한 번씩 탕탕탕탕 가위질을 하면, 엿장수 알죠? 엿장수 혹시 알아요? 옛날 때? 네. 이거 니아까 끌면서 이거 땡땡땡땡 이거 가위질했던 이거 사람. 앞에 뭐 판때기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매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위 들고 소리 내잖아, 이렇게. 엿사세요 하고. 기억나요? 네. 이랬었는데 이 엿장수가 가위를 1초에 한 번씩 소리를 낸다. 네. 그러면 1분 동안 몇 번을 낼 거예요? 그냥 60번이죠. 엿장수 마음대로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1초에 한 번씩이라면서요. 근데 최근 엿장수 마음이야. 그래요. 이게 내가 왜 하느냐. 모든 사람은 낚이게 돼 있어. 네.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솔직히 인터넷에 공개됐던 많은 예언들 있잖아. 뭐 네. 2012년 12월 25일 지구 멸망 뭐 온갖 얘기 다 나왔었잖아. 하나도 안 일어났잖아. 왜 그러느냐. 점성술을 믿는 애들이 이건 시간일 뿐이란 말이야. 이벤트에 맞춰 일을 하긴 하나 상대방이 눈치면 어떻게 한다? 안 하면 그죠. 그만이야. 그쵸. 바꾸거나 안 하면 그만인 거야.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하고 안 하고는 물론 이거를 중심으로 일을 벌이긴 하나 상대방이 눈치를 챈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전쟁할 때 야, 우리가 새벽 5시에 공격한다 라고 이제 상대방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는 거지. 그쵸.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청기두설이라고 하는 거야. 왜? 알면은 하지 못하게 되거든. 예.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지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물병자리 시대의 사주풀이는 현재의 사주풀이 방식으로 하는 건 의미 없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지구에 태어난 사람과 화성에서 태어난 사람의 사주풀이도 달리 해석해야 되겠죠? 일단 물병자리 시대의 사주풀이는 현재의 사주풀이 방식으로 하는 거 의미 없는 걸까요? 네. 넌 그렇다 생각해요. 이거 제가 옛날 때에서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네. 이걸 옛날 때 아이폰으로 옛날 때 그랬던 팟캐스트 네네네. 점성술에 대한 팟캐스트 방송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개를 다운받아서 제가 들어봤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도 저 문제를 지적하더라고. 별자리가 다르다. 어. 왜? 한 칸 밀려 있거든. 네. 저 점성술이 나왔던 자리가 양자리 시대 때예요. 지금부터 4,000년 전이라고. 네. 4,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3월 24일은 태양이 동쪽에서 3월 24일 날 양자리랑 같이 떴어.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절기상 봄의 시대 할 때는 꼭 양자리라는 얘기를 해. 사실 지금은 물고기 자리인데. 점성술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다? 한 칸 밀렸다. 그래서 그 인생 차트를 보면 항상 한 칸이 황도 12宮 밀려 있어. 그래서
인생 차트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는 별자리랑 같이 봐야 돼. 제가 나중에 네. 뭐 다음 주에 그러면 제가 요 인생 차트를 제가 이런- 저걸 내가 나중에 그럼 이번 네. 주 목요일 날인가? 네. 그건 제가 그걸 비교해 드릴게. 아, 뭐가 네네. 다른지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서양의 점성술을 이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냐? 초반운과 말기운이라는 걸 얘기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주도 그래. 초반운과 말기운이라는 걸 얘기해. 왜냐하면 별자리가 2000년 동안 한 칸 밀렸잖아. 네. 그러니까 초반운이라는 거는 옛날 양자리식 점성술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번 사주 풀이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 칸 밀렸잖아. 네. 그러니까 밀린 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음. 그래서 그걸 말기운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럼 계산할 수 있는데 왜 안 바꿔요? 전통이다 보니까 이거를 네.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도 나도 개기는 거지. 야, 네가 그거 바꿀 만한 실력은 돼? 막 이런 식으로 나가고 머리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전통을 못 바꾸는 거야. 이걸 바꾸려고 하면 권위에 도전한다 생각하는 거야. 야, 몇 년 공부했어? 이 새끼가 짬밥도 안 되는 게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못 바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일종의 방편을 쓰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물병자리로 넘어가면 두 칸이 밀리는 거야. 이거 수정해야지. 시간이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 지금. 이러면 안 돼. 예, 그래서 나는 그거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도 나는 안 믿는다예요. 그래도 나는 안 믿는다. 인간의 운명은 별이 결정하지 않는다. 예요.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면 지구에 태어난 사람과 화성에 태어난 사람의 사주풀이를 달리 해석해야겠죠? 당연하죠. 점성술 기반이 우주를 기반으로 하는데 화성에서 별을 바라보면 북극성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거든. 화성이 자전하는 축의 어떤 별이 북극성이겠지. 네.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황도12궁 화성에서는 안 보여요. 왜? 화성의 기울기와 공전의 궤도가 다 다르잖아. 그렇죠. 어긋나 있다고. 따라서 화성에서 태양이 뜨는 걸 바라봤을 때 보이는 별자리는 다른 별자리가 나오지. 그러니 지금 지구에서 봤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이 점성술이 과연 통용이 될까? 될 수가 없지. 안 맞는데. 그런 겁니다. 전시안이 북극성을 뜻한다고 알려주셨는데 피라미드 위의 전시안은 어떤 의미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투르크 국가의 국기엔 달과 별이 있는데요. 달이 남자, 즉 전사를 뜻하는데 별은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전시안이 북극성을 뜻한다고 알려졌는데 피라미드의 전시안은 무슨 말이야? 일단 우리가 쓰는 전시안이라는 말은 원래 영어에서 온 거예요. All seeing eye. All, 전, 모든 네. 거. seeing, 시, 보다. 네. eye, 안, 눈. 네. All seeing eye를 그대로 한국말로 해석한 게 전시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라는 말이에요. 영어 All seeing eye에서 왔고 이 전시안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그 우리 알루미늄 형님들이나 네. 고대 전통적으로 그 호루스의 눈 아시죠? 이집트 모양 이렇게 호루스의 눈 아이라인을 그린 눈이죠. 속눈썹까지 디테일하게 이렇게 꼬여서 속눈썹까지 디테일한 묘사. 그래서 이게 바로 오울싱 아이라는 해서 호루스의 눈인데 네. 여러분 호루스가 호루스 이렇게 눈인데 왜 전시안 모든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느냐? 물론 호루스는 태양신이에요. 네. 네, 하지만 그 전시안이라 일단 북극성을 상징하는데 왜 그러면은 원래 태양 숭배 이런 거 있었으니까 그 태양이어야지 왜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북극성이란 말이 나오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 태양도요 떴다가 집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이 있는 거지. 달도 떴다가 져요. 모든 것을 본다고 할 수가 없어. 우리 관점에서는 모든 걸 본다는 거는 항상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주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별이 뭐냐?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이라는 별은요 그냥 떠 있어요 하늘에. 이게 떴다가 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떠 있는데 낮에는 햇빛 때문에 안 보일 뿐이야.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보이는 거고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어요. 그래서 그 밤의 말은 쥐가 듣고 낮의 말은 뭐 새가 듣는다 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신의 눈이 바로 전시안입니다. 근데 북극성은 몇 개다? 딱 한 개. 그래서 눈깔 하나가 없는 걸로 묘사하지. 이게 뭐다? 북극성, 전시안을 상징해요. 네. 이거 가수들 이런 짓 많이 하잖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 그 마블 시리즈에서 오딘도 애꾸는 눈 나오잖아. 눈이 하나 없는 걸로 나오잖아. 네. 오딘이란 말이 뭐예요? 슬라브어로 숫자 1이거든. 우크라이나어로는 숫자 1이 오딘. 그리고 러시아어로는 숫자 1이 아진. 쓰기는 오딘이라고 써요. 그리고 발음할 땐 러시아 사람들은 아진이라고 읽어. 고대 슬라브어는 우크라이나가 더 가까워. 그래서 쓴 대로 발음해. 오딘. 그래서 이 오딘이란 이름 하나. 그래서 그 바이킹족 신의 이름이 오딘이잖아요. 네. 한국말 해석하면 뭐야? 하나님. 네, 하나님은 북극성이라니까. 이거 원래 샤머니즘에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은 북극성으로 쓰였어. 그러니까 슬라브에서조차도 오딘에서 하나라는 숫자가 나오지. 그래서 했는데 에코는 그리고 거기 그 보면 오딘이 죽었을 때 토르가 네.
그 뭐지 그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에도 토르가 눈깔이 하나가 꿀이래요. 날아가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눈탱이 클럽도 사실 관계가 있지 이런 거랑 다 관계가 있어요. 전시안이라는 거는 그래서 부국성 상징이고 하나기 때문에 하나인 거고 그 다음에 그 투르크 국가에서 달이 전사를 뜻한다고 했는데 그 왜 달이 전사를 뜻하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라든가 이런 걸 보면 칼이 동그랗게 휘어졌어요. 네, 그렇게 생겼어요. 직선도가 아니야. 네. 이게 왜 직선도가 아니냐면 말을 타고 싸울 때 이게 적을 벨 때는 직선도는 불리해요. 달리면서 공격할 때 상대방을 이렇게 탕 쳤을 때 배기가 가장 좋은 거는 이 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초승달 모양의 칼 모양을 갖고 있어. 그래서 항상 초생달을 칼의 비유를 많이 해요. 이 유목민들이. 네. 그래서 칼은 남자가 갖고 있잖아. 그래서 전사에 상징할 때는 항상 달. 초생달이나 달도 보름달보다는 초생달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칼 때문에 그래. 그리고 투르크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바로 투르크 늑대 전사라는 말을 써. 네. 또 이것도 무식한 놈들이 뭐 늑대 경영하니까 뭐 중국 짱꼴라 어쩌저쩌는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네. 중국 애들이 뺏어간 거고 투르크 전사를 얘기할 땐 늑대 전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늑대 전사라는 건 아시나 전사 늑대의 자손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늑대가 원래 조직적으로 움직이거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투르크인들도 군대를 만들어 싸웠으니까 우리는 늑대 전사 용맹하다라는 의미로 썼어요. 근데 항상 서양 전설에 보면 늑대 소년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 보름달이 뜨면 갑자기 늑대로 변하는. 이게 다 중앙아시아 스키타인들이 보름달에 늑대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 초생달 모양 칼을 들고 막 싸우고 했던 이것 때문에 생긴 전설이야. 그래서 보름달에 늑대가 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다 구라고 뻥이야. 서양인들이 그 공포심에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늑대는 여자 늑대 없었잖아. 헐리우드 영화 중에 여자 늑대 있어요? 다 남자지. 네. 왜? 여자는 흡혈귀. 그렇지. 그러니까 투르크 전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전설이기 때문에 다 늑대는 수컷이야. 네. 그렇게 묘사가 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은 남자, 태양은 여자. 그리고 일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생수한다고 본다 했잖아. 네. 그리고서 달, 남자는 떠나잖아. 초생달이 모처럼 생겼어.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래서 이 남자가 떠나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자, 즉 태양이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게 금성이야. 그래서 이게 태양을 주기로 해서 모든 행성이 공전하다 보니까 태양 주변에서 금성이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요게 일식으로 태어난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금성을 천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별은 네. 어떤 의미냐면 별은 나올 때 이제 하늘의 신들 모든 것들은 하늘의 신은 별로 있다고 생각. 그리스 신화처럼. 네. 저 별은 나의 별. 우리도 죽으면 별이 된다고 하죠. 그 별이 된다는 말은 그런 관계있지.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별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이런 게 있어요. 동양에도 있어. 그래서 죽으면 다시 그 별로 돌아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별은 성별은 없어요. 다. 그래서 무당들도 얘기할 때 만신전이라고 얘기한다고. 만신전. 만신이라는 말은 이게 여러 신인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들이야. 물론 그걸 신격화시켰지. 네. 예, 그거예요. 입니다. 멍블리님이 요즘엔 여자 늑대가 주인공으로 많이 나와요. 여성의 이놈의 시대. 페미니즘. 제발 컨셉을 버리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원래는 이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요즘 들어서 자꾸 이렇게 무리하게 여자를 집어넣고 있어. 그 응? 이야기는 여성 샤먼들이 있었잖아. 그렇기 네. 때문에 늑대로 묘사하자. 늑대는 수컷으로 상징하고 여자는 여우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여우 같은 마누라 이런 얘기하잖아. 늑대 같은 마누라는 얘기 안 쓰잖아. 여우 같은 마누라라고 하지. 어우 여우 같은 거 여시 이런 말 쓸 때 여시가 수컷을 얘기하지 않잖아. 암컷이잖아.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얘기할 때 어차피 다 개과야 개과. 그렇기 때문에 여자 얘기할 때 여우라고 묘사했다고. 늑대남이라 그러지 여우남이라고 안 그러잖아. 네. 그래. 다 이때니까. 그건 차라리 여우로 나오면 돼. 차라리 늑대를 여성화시켜서 영화를 만들지 말고 구미호로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야. 왜 이렇게 개족보를 만들려고 그래 도대체. 옛날 조상님들이 다 만들어놨어. 이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귀한 의미를 가진 내포된 석재를 공부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터키석인데요. 독을 검출할 수 있는 보석으로 여겨 이집트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비슷한 것 없나요? 맥반석. 우리 찜질방에 가면 있잖아. 맥반석. 맥반석으로 계란 쪄 먹잖아. 이거. 그리고 우리가 옥돌 매트라고 해서 옥돌로 침대 만들죠? 네. 다 그런 거 아니야. 크리스탈도 있어. 남미 잉카에 크리스탈 해골 발견됐잖아.
그랬는데 네. 그 크리스탈 해골이 뭐 병도 치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있고 그래. 그래서 이 어떤 돌이 신성한 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사람을 병을 고친다던가 이런 걸 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돌 많아. 에메랄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에메랄드 타블렛 그래서 이거 그 뭐지 벽화 쓸 때 파란색 벽돌 이런 거 썼던 이유도 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 전 세계에 그런 식으로 민족들마다 그렇게 특이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그 인간의 생명이라든가 건강을 좋게 하는데 쓰였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샤머니에서도 뭐 수정구슬을 갖고서 막 예언을 한다고 하잖아. 네. 그런 것들 다. 게르마늄 팔찌 그래. 네네. 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집트에서 터키석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푸른 색상으로 은하수를 의미하기 네.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12,000년 전에는 북극성이 마고성, 네. 직녀성이라 불리지. 영어로 베가예요, 베가. 자, 보십시오. 읽어주세요. 중세의 점성학자들은 베가를 베헤니엄 북박이별 중 하나로 취급했으며 귀 감남석 및 윈터 세이보리와 연관지었다. 아그리파 폰 네테스하임은 자신의 카발라 문양을 벌처 카덴즈라는 단어 아래에 배치시켰는데 단어의 뜻은 베가의 아랍어 이름 의미를 라틴어로 직역한 것이다. 중세시대에 작성된 항성 목록에는 베가를 바기의 베카로 적기도 했다. 자, 그래서 네. 자, 이 베가가 어원적으로 마고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고 할매는 바로 우리가 직녀성을 마고성이라고도 불렀거든. 그래서 그 감람성이라고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어때 색깔이? 자, 오즈의 마법사에서 네. 그 캐릭터 이름 까먹었다. 하여튼 그 여자애가 네. 찾아가는 그 성 오즈의 마법사 한번 도로시. 쳐봐요. 도로시 맞아. 도로시. 도로시가 찾아가는 성. 아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만 쳐도 나와. 나오자. 또 뒷배경. 아, 이 성도 초록색이네요. 에메랄드 캐슬. 핵심은 녹색이야. 다 녹색이야. 왜 녹색이 중요하냐? 12,000년 전. 네. 오늘 강의에 비공개 강의에서 했지만은 대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엄청나게 인류가 고도의 문명을 갖고 있었고 아주 이상적인 세계가 있었다. 그런 세계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 파미르에 있었던 마고 대성이라 그래요. 근데 마고 대성인데 그 12,000년 전에는 마고성, 그러니까 직녀성이 북극성이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마고 대성이라는 게 바로 그 파미르 이덴 지역에 있었다고 믿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북극성을 베가라고 부르던 시기에 그 베가를 상징하는 보석이 감람석이었어. 근데 감람석의 색깔이 녹색이야. 그래서 서양의 오즈 마법사에서도 보면 그 자기네들이 찾아가는 자기네가 지금 이상한 데로 왔잖아. 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흰색 마법사가 있는 데가 에메랄드 캐슬. 녹색의 성이야. 우리나라 아니 동양에도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최고의 신 동양에서 하느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른 거고 옥황상제라고 들어봤어요? 아, 옥황상제. 상제님이라 그래. 상제님. 동양에서는 하나님을 상제님이라 그래.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을 번역할 때 상제님이라고 번역하긴 했었어. 그런데 상제인데 어떤 상제다? 옥황상제. 옥황상제 옥이 뭐야? 그 보석 옥자인가요? 당연하지. 옥의 색깔은 뭐다? 물론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나 약간은 초록색. 보통 우리가 초록색도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황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통상 우리가 이거를 얘기하지. 녹색돌. 맞아. 자, 핵심이 다 뭐다? 녹색돌. 자, 그럼 기독교는 여기서 예외가 될까? 예수라고 치시고 감람나무의 예수라는 바흐가 만들었던 노래도 있죠. 물론 나무는 당연히 녹색이야. 근데 감람나무야. 감람석이 있는데 감람나무. 즉 뭐다? 네. 예수는 북극성을 상징한다. 그렇죠? 딱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 나무가 뭐를 의미한다? 은하수를 의미한다 했잖아. 생명의 나무. 땅과 북극성을 연결하는 나무. 네. 샤머니즘에서 나무니까. 네. 물론 색깔은 다양해. 네. 그러나 통상 녹색을 얘기한다. 자, 이게 다 북극성, 마고 신앙과 관련이 깊다. 왜 마고랑 관련이 깊냐?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북극성은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옛날 때 복을 빚는 거는 돈 벌겠다는 게 아니라 무병장수였어. 옛날 때의 기도는 무병장수야. 다 가족 평안하게 무병장수로 무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였지 뭐 대학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현대판 기도야. 네. 원래 옛날 때 모든 소원은 다 무병장수, 생명이에요.
유명한 점성술사나 역술학자라도 인간의 운명을 해석하는 게 한계가 있을 뿐 어떤 우주의 법칙에 의해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나도 이 운명은 있다고 봐요. 똑같은 사람이 같은 날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도 네. 미국에서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난 것과 아프리카 어디 짐바브웨 물가 막 1000%씩 오르는 나라에 태어난 거는 천양지차야. 그렇죠. 인간의 의지로 해결될 것 같아요? 안 돼요. 걔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아프리카 난민으로 사는 거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거 차별이잖아. 근데 어떻게? 현존하는 진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라는 거야. 이건 못 바꾼다야. 바꾸기가 쉽지 나도. 그러나 못 바꾼다야. 그러니까 이게 운명이라는 거야. 단 이제 그거는 가능하지. 자기가 태어난 그 지역에서 네. 골목대장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돼. 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태어난 나라 자체나 그 자신의 그 가정 환경이나 집안 환경이 그렇게 뭐 로스차일드 집안에 태어난 사람하고 일반 가정 태어난 사람 똑같겠어? 다르죠. 이게 운명이라는 거야.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물론 그 상태 내에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개선을 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큰 틀은 못 바꾼다라고 난 봐요.